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7일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홍콩인들과 중국 본토인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설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발단이 됐냐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 홍콩 출신 여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보스턴의 에머슨 대학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칼럼 제목은 I am from Hong Kong, not China 라는 이러한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홍콩 출신이다. 나는 중국 출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이 칼럼을 기고한 여학생은 내 사진에서 보이는 저 여학생입니다. 프란시스 후이라는 이러한 홍콩 출신, 현재 보스턴의 에머슨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 여학생입니다. 자, 그는 지난 이게 4월 달에 기고한 칼럼인데요. 자, 이 칼럼을 통해서 홍콩 시민들이 이 해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뒤따르는지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담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럼 내용입니다. 자, 어떤 그 보스턴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생면부지의 이 아시안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라고 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I am from Hong Kong 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남학생이 굉장히 훈수를 뒀다라고 합니다. 너는 중국인이야. 너는 너 정체성을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프란시스 후이라는 이 여학생은 이 자신이 재학 중인 이 대학 신문에 이 홍콩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칼럼을 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콩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가치는 인터넷을 검열하고 반체제 인사를 투옥하는 중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은 SNS상에서 굉장한 관심과 또 엄청난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중국 학생들이 이 SNS에 이 프란시스 후이의 계정을 태그하면서 굉장히 마녀 사냥식의 이렇게 보복성 발언들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수치스럽다. 너의 부모는 너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해. 뭐 이런 악성 댓글이 달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쓰는 가장 그 대중적인 메신저가 위챗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챗에는 200명이 넘는 중국인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이 후이를 완전히 매도하는 뭐 사이코라고 한다든지 뭐 이 후이를 에머슨 대학 캠퍼스에서 봤는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아주 왜소한 여자였어 하면서 굉장히 한 명을 그야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떤 사생활까지 다 터는 듯한 신상털이식의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후이가 이 칼럼을 쓴 이후에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가장 모욕적인 발언은, 가장 심한 발언은 이제 본토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나왔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댓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누구든 나의 위대한 중국에 반대하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처형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늘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러한 어떤 불편함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이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비판과 업신여김에 직면하는 일은 어렵지만 나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홍콩이 자랑스럽다. 사람들에게 내 진짜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싶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지금 20대 홍콩인의 이 생각은 지금의 이 홍콩 젊은이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홍콩 시위를 주도했던 이러한 세대도 대부분이 10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이 프란시스 후이처럼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홍콩대의 민의 연구 계획이라는 곳에서는 해마다 이 홍콩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 그리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7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중국인입니까? 홍콩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 결과 당시에 홍콩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2%였고 아니다, 난 중국인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43.1%였습니다. 뭐 55.2%대 43.1%, 뭐 대등한 편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10년 뒤 2017년 조사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홍콩인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63.3%로 오히려 높아졌고, 중국인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34.9%였습니다. 97년에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38.7%가 중국인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뭔가 중국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2017년 조사 홍콩인 63.3%, 중국인이라고 답한 비율 34.9%,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 비율이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는 무려 93.7%가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 후이라는 여학생의 이 답은 젊은 층의 의식을 완전히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이렇게 20대가 된 홍콩의 청년들은 이미 10대 때 이 베이징이 실시했던 국가 교육 과정을 뒤엎은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식에 홍콩을 방문했던 이 후진타오 당시 국가 주석은 이제 홍콩의 애국 교육의 어떤 강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홍콩의 젊은이들에게 중국이 겪은 뭔가 고난의 뭐 근현대사, 그리고 현재 중국이 처한 뭐 국제 환경, 이 중국이 추구하는 이 국제 질서, 또 이 서방의 열강과 일본에 둘러싸인 이 중국의 현재, 이것을 제대로 알려서 뭔가 외세를 경계해야 된다, 또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뭔가 교육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교육 정책에 발맞춰서 2012년에는 정말 홍콩에서 굉장히 반대하던 아주 베이징에 아주 충성하는 인물인 렁추닝이라는 사람이 행정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뭘 추진했냐면 2012년 9월에 홍콩의 초중 고등학교에 국민교육이라는 이 교과목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국민교육은 이 홍콩에서 청소년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곧 세뇌교육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와 이 학생들은 반대 단체를 재빨리 결성하고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연일 수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세뇌 정책에 반대한다, 세뇌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이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주도했던 곳이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이 단체 스콜라리즘이라는 이러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규모 시위에 결국 홍콩 정부는 백기를 듭니다. 당시 렁 장관은 모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교육을 강제로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2년 뒤에 다시 또 아스팔트로 뛰어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그 2014년의 우산혁명이죠. 자, 우산혁명이라는 것은 그 간선제로 뽑는 이 홍콩 정부의 수장인 이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었죠. 사실은 뭐 직선제를 요구하는 굉장히 정치적 목적의 시위였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떤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홍콩인들의 권리와 어떤 재산권을 굉장히 박탈해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2014년에 우산혁명은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지만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강경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정말 홍콩인들의 자유가 박탈된다라는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연이어 벌어졌죠. 2015년 이후에 어떤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책을 출판하는 여러 출판사들, 그리고 중국 기업인들이 여기저기서 납치되고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도 중국에서 체포되고 나중에는 홍콩에서까지 체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러한 그러니까 반중,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각종 이유를 들어서 당선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이 홍콩 민족당의 이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콩 독립파 인사의 강연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 외신 특파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홍콩 시위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고 자신들의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하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아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중국인과 이 홍콩인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홍콩인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정말 마녀 사냥식의 분노를 표출할 만큼 칼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물어본 대상은 이제 중국인 여성인데 뭐 남편하고 둘 다 이제 중국의 뭐 칭화대를 나온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고 화웨이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칼럼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이 됐으면 스스로 어떤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뭔가 달라, 나는 저들과 섞이기 싫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만의 어떤 자치, 어떤 그들만의 어떤 특성을 이제 인정해 주게 되면은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뭐 독립의 요구로, 그래서 중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감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 중국인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지배받는 이런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홍콩인들만큼 이런 방대한 자유를 사실 누려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콩인들이 느끼는 어떤 자유의 박탈에 대한 공포감을 사실 공감을 못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국 양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홍콩은 중국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불만의 목소리를 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위챗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폭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CCTV 전부 중국 당국을 옹호하는 기사, 시진핑을 굉장히 우상화하는 듯한 이런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 언론 자체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의 비판적인 여론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절대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는데 이 중국 공산당, 공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내 일,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봤자, 연루되어 봤자 나만 손해본다, 나만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정부 비판을 하지 않는다. 정부 비판을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도 철저히 이렇게 얼굴을 가리죠. 보통 이제 중국인들과의 인터뷰 보도를 이제 내보내는 여러 외신이라든지 이런 해외 언론들은 이 중국 해당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의 얼굴을 다 가려줍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지 이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인들의 특징은 모든 일에 절대 정부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중국 내에 엄청난 양극화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그냥 개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 개인의 탓이지 절대 뭐 사회 제도의 탓이라든가 뭐 정책 탓이라든가 정부 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중국인도 뭐 시진핑의 어떤 독재 그리고 종신에 가까운 이러한 정치 권력 그리고 우상화 작업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느끼지만 이것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자유세계에서 살아온 사람과 어릴 때부터 뭔가 뭐 통제받고 억압받고 정부에 의해서 뭐 어떤 감시가 되고 그런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의 어떤 사고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나 중국인들도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정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지고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체감하게 될 때 그때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이 중국인들과 홍콩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를 볼 때 정말 자유를 지향하는 이 세계와 정말 이 전체주의 국가는 정말 공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일국양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약속인가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